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도 설마 아직도 3차 산업 시대와 똑같이 달러나 금에 투자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라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도 2020년도에는 불변의 가치가 손실되지 않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경제가 나쁘든 좋든 전혀 나빠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땅에 투자하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자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미국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위기다라는 걸 선포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10%대가 33년 만에 최대치의 금융 위기보다 더 많이 폭락 10%를 폭락을 했고, 유럽도 12%까지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요 아주 우울한 금요일을 보내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화폐 개혁부터 계속적으로 경제 이슈,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투자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정치의 영향에 의해서, 물론 정치의 또 뒤에는 다 경제 부분이 관련이 돼 있지만 결론은 그 정치에 의해서 투자 시장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제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시장이 크고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게 뭐냐라고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경제 위에는 정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이대로 했는데 왜 맞지 않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부분의 변수가 바로 정치의 변수를 두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영향을 받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금이 투자 가치가 이제는 아니다 시대가 라고 했던 이유는 금도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예요. 변하지 않고 생산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고 안전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위험할 때 금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금값이 오르는 때는 딱 하나, 거의 이 경우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금을 사들일 때 외에는 금값이 오를 때가 거의 없습니다. 금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때 금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그 전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그 부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을 알고 싶으면 좀 공부를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는 많이 정보가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금이 형성이 되고 전자금이 생기면서 이제 실제 존재하는 금 양보다 더 많은 전자금, 종이금이 만들어지면서 금의 가치가, 생산해내는 모든 자산 상품에는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리는 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 원리 때문에 그래요. 공급이 많이 되면 당연히 가치는 하락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더 경제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얻기보다는 있는 금이 있을 때 그걸 현금화를 시키는 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금값이 당연하죠. 공급이 더 많이 사람들이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메가 트렌드의 큰 틀을 보시게 되면 금은 전자금, 종이금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금의 가치, 투자 가치에는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돼. 똑같은 화폐, 종이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이돈도 찍어내는 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 완화될 수밖에 없다. 완화란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또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과 공급을 축소하고 늘리냐에 따라서 시장을 계속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큰 시장은 뭐냐? 포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포화가 돼 있다 보니까 화폐를 많이 생산해낸,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 양보다 더 많은 화폐들을 이게
그 시중에 돌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달러 하면 많이 투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축통화,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또한 3차 산업의 시대에 맞는 투자 방법이지 4차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로 인한 산업의 축도 바뀌었지만 화폐 축도 바뀌고 화폐랑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의식주와 뭐 생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에 그 기술에 대해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AI 기술이잖아요. 자동화를 하는데 사람이 없이 자기네들이 기기끼리 센서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오히려 학습까지 해서 오히려 더 발전까지 하는 뭐 이런 것까지 기술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화폐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실감하지 않으세요? 돈 안 갖고 다니시죠? 저도 가끔씩 화폐를 안 갖고 다녀서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갈 때 카드 딱 하나만 가져가거든요. 이젠 카드도 안 가져가고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가요. 왜냐면 핸드폰 안에다 모바일 카드를 싹 입력을 해서 카드도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화폐가 기술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화폐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듯이 달러도 종이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물론 세계 기축통화지만 기축통화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의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의식주와 모든 것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땅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땅. 원자재에서 땅 말고 다른 모든 축이 싹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분은 이제 구경제라고 하지요. 구경제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통계치가 맞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예측이 불가능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가 4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시대가 늦을 때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찾아가면서 해도 투자를 할 수 있었겠지만 4차 산업은 워낙 시대가 빨리 변화가 되고 또 저소득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합리적으로 쓰기 때문에 모든 투자부터 자산부터 모든 것들이 임대, 관리 시스템은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대가 워낙 빠르니까 투자도요, 전문가와 투자하는 게 무조건 안전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워낙 급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 급속도로 내가 원잡을 갖고 그 일을 하면서 투자까지 그거를 모두 다 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 전문가를 선별해내기가 어렵지만 선별해서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가는 게 나 혼자 공부해서 현장감을 모르고 타이밍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단 훨씬 월등하게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다라는 게 통계치가 나오면서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전문가와 같이 투자하는 게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대가 바뀌어서요. 시대가 바뀌면서 오는 현상이고 또 4차 산업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고객님들도 지금 어차피 연준에서도 금리를 0%대에서 0%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있는데 은행이 너는 뭐하냐. 그리고 어제 또 우리 한은도 5%대 0.5%를 하락을 시키면서 사실상은 제로금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은행에 넣어놓는 게 손실이라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지금이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네. 근데 투자가는 진짜부터 물가 상승률을 은행이 이자율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자체가 은행에 넣는 게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수준은 이제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돈이 아니면 가장 안전한데 내 자산을 이렇게 놓을 곳이 어디냐. 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계속 이걸로 내가 삶을 내 미래도 내 일자리도 내 월 수입도 그리고 노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투자가 그럼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래서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이냐가 아주 중요한데 제가 여기 해답을 적어놨어요. 정답을 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정답을 모르고 내가 막 찾아갈 때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훑으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원리를 파악하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답을 알고 갔을 때는 엄청나게 쉽게 갈 수가 있고 안전하고 그만큼 정확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아주 강점이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여러분들은 막 우울하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요. 저 역시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를 개발하는 곳, 그것도 경제 수도를 개발하는 새만금에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에 수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발지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거는요,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예요. 정말 1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귀한 기회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경제 수도라는데 수도가 개발이 되는데 그 수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도 많이 드렸죠. 지금 동탄 1지구와 2지구가 다 합치면 1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 평이 새만금의 12배가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탄 신도시의 집가상승률이 집가상승률이 새만금하면 최소 10배는 오른다는 거. 그러면 어떤 결과냐?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투자를 할 때 동탄에 넣으면 2억, 3억을 벌 수 있는 것을 새만금에 넣으면 20억, 3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도 틀리고 자산도 틀리기 때문에 물론 타이밍이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게 지속력이 있는 거냐 단발성 개발이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새만금은 경제 수도로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에요. 개발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앞으로도 수도는 계속 개발이 되는 지속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신도시나 그 교통 인프라 지하철이나 KTX 이런 것들 이런 국제도시 같은 거 단순히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 단순 투자 단기간 단발성의 개발 호재에 와 지속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구분을 못 해내고 분별을 못 해낸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죠. 어쩔 수 없죠. 어떤 나라든 가장 끝까지 버티고 인구도 가장 밀집돼 있고 가장 생존이 오래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나라의 수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수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불변의 가치가 왜 땅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수많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업으로 비교를 했을 때 원자재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원자재 취급하시는 분은 홍보할 걱정도 없고 일도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갖고 가공하는 제조회사들이 더 힘들죠. 제조회사가 그걸 만들어서 도매로 이렇게 가고 이제 소매로 가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고되고 마진은 적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원자재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의 원자재, 이 지구의 원자재는 바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생산을 못 해낸다는 게 아주 엄청난 강점이에요. 불변한다는 거죠. 지금 금은 그랬던 것이 생산을 해내면서 그 가치가 하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투자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큰 시장으로 가서는 마이너스의 투자 가치가 없는 걸 제가 보고 얘기해요. 물론 그 사이사이 틈새 시장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틈새에 사서 틈새에 팔고 만약에 못 팔면 묶이는 그런 위험한 투자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인생을 갖고 투자한다고. 왜 내 인생을 뭐 아니면 도앤됐다가 왜 도박 같은 투자를 하나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고 내가 진짜 야무진 땅 하나 사면 평생을 얘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내 삶이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계속 사고팔고 하는 이 험난한 그 중에 타이밍 한 번만 잘못 맞추면 또 원금은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냐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땅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입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독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특히나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입지적으로 강점,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요. 대한민국 땅은 너무나 귀해요. 원래
원래 귀하다 보니까 지금 땅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째 3,030배가 올랐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낮아지는 지역들, 좀 땅값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을 하고 농지들 중심이죠. 왜냐면 농사를 이제 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다가 돈이 되는 시대가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농지를 샀기 때문에 내가 평생 농사 짓고 팔면 내 자산이 되는데 지금은 자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로 빌려서 그냥 취미로 농사하고 우리 가족 먹을 것만 하는 것은 빌려서 하는 게 더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계산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경제가 오르든 내리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이고 전 세계의 원자재이기 때문이죠. 원자재를 취급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원자재를 그 지역을 선별해놓고 그 용도의 땅을 사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답을 해놓은 것은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만들어지는 새만금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라고 개발 지역을 이미 국가에서 허가를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 가시면 허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는 허가를 해놨어요. 이 도로 축으로 신도시를 중심권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중심권을 찾아서 상가와 업무와 주거가 초밀집이 되는 지역, 시내권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1억을 갖다가 3억을 갖는 10억을 될 건지는 그 입지에 따라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입지를 못 보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이걸로 해서 돈이 되겠지 요렇게 투자를 하시겠지만 우리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입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어떤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계산에 대해서 갈 수가 있는가 하면 일반 투자가 분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주거지용의 땅을 사는 게 답이다. 저는 답을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라 신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지역 중에서 핵심 요충도로, 생명도로가 항상 모든 지역은 있죠. 그 지역이 축에 인구와 집들이 모여 있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도로 축으로 도시들이 형성이 돼서 인구들이 모여 사는 도로, 그 돈이 가장 돈이 되는 땅이고 돈이 되는 지역이고 아주 요충도로고 생명도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로 현장 개발지 토지 투자는 현장 가는 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요. 지도를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붙어있는 지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 길이, 그리고 그 길축으로는 무엇들이 공장들이 있는 건지 주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도시들이 있는 게 형성이 된 건지 아닌 건지도 좀 보셔야 하고요. 이게 그냥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주거들이 밀집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도로인지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도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준은 투자에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입지를 못 보기 때문인데 입지가 안 보일 때 뭐냐면 인구 밀집 지역만 찾아내면 돼요. 인구 밀집.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즉 규모와 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곳, 교통이 그 곳을 찾아내는 게 아주 핵심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많은 영상들로 도로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요충, 시내권, 중심권이 되는 곳들을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이어서 재생 목록으로 이어서 계속 보시게 되면 연속으로 연결이 돼서 올 거기 때문에요. 제 영상을 쭉 보시고 나서 다른 분들과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토지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큰 숲을 얘기를 이때까지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요. 그 영상을 쭉 보게 되면 기준점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영상을 보게 되면 분별이 좀 될 거라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새만금은요. 지금 아주 소액을 갖고 계신 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단독 필지에 단독 소유권
개인 소유권으로 이전받는 땅이고 그게 입지상 핵심 요충도로에 붙어 있으면서 요충, 시내 중심권이, 신도시 중심권이 될 수 있는 입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땅값, 땅 모양, 땅 평수, 뭐 기타 개인이 팔든 회사가 팔든 중개사가 팔든 뭐 토지 전문가가 팔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만 보세요. 여러분은 땅을 투자하는 건 땅만 보세요. 사람을 보지도 마시고 땅을 보고 서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류를 솔직히 지금 땅의 현장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서류예요. 왜냐면 현장 개발지는 싹 밀잖아요. 현장을 볼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다 밀고 서류에 도로랑 다 나와 있거든요. 몇 미터에 몇 미터 도시지역 땅이다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현 도시는 반드시 가봐야겠지만 개발지는 싹 밀고 다시 정리해갖고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로 입지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 입지 분석을 하는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그거를 늘리셔야 돼요. 스킬을. 그래야 안목을 늘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비본질에 상당히 많이 매여 있어요. 지금같이 매물이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워낙 몰라서 뭐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도 놀란다라는 거하고 딱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가들들 많이 있고 땅 평수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을 하려고 하면 평수가 너무 크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이 분할해서 팔기도 해요. 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획부동산이라고 안 하는 거고 그거를 안 해보고 그냥 누가 나눠 팔면 다 기획부동산 하면 기획부동산 하는데 저는 개인 제가 땅 지주분들이 직접 분할해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수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그 고객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분필을 해서 팔고 일부분은 자기가 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가들도. 저 이 투자 전문가는요. 투자해서 돈이 되는 땅이 아니면 돈이 되는 땅을 팔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저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개발되지 않을 땅을 개발할 거라고 파는 땅을 파는 사람을 전 다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 기준은. 왜 그러냐면 투자로서 저는 뭐 개인이 팔든 회사가 팔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입지가 일단은 무조건이고요. 입지가 되는데 그게 입지는 완전 바로 사면서 돈 되는 자리인데 단독 필지에 단독 소유 등기가 난다. 건축이 허가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 건축이.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매물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최고의 입지라고 검증이 되고 분석이 되고 단독 필지에 개인 단독 소유의 개인 등기 날 수 있다. 돌에 붙은 땅으로. 그러면 저는 따지지 않고 고객님의 자산 투자를 권유를 하고 그걸로 확장을 해드립니다. 입지가 좋으면 더 바라지 않아요. 제가 20대부터 제 친구가 장사를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요 보증금 월세 절대 안 따져요. 걔가 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욕.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월세가 800, 900인데도 걔는 그 자리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서 들어가는 아니에요. 걔는 목을 봐서 여기는 그 돈이 나오고도 남겠다 하는 그 자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서 들어가요.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추려고 절대 뒷골목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입지, 목이 좋으면 그 돈을 벌고도 월세 주고도 남는다라는 거. 하지만 내 수준에 맞추려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걔가 실질적으로 뭐 금방 다 대출 끼고 산 것을 금방 싹 갚는 것들을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하니까 이 원칙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이 입지를 방해하는 게 바로 땅 가격이고 땅 평수고 이쁜 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보려고 따지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물론 거기에 땅에 무슨 여러 가지 기타 법률적인 뭐 대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해결을 해야죠. 그런 것들은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실 거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새만금 정말 지금 3월달 다시 또
1, 2월 달 쉬고 12월 달부터 공사 쉬고 다시 이제 또 현장이 뜨겁게 공사들이 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더 많이 공정률 뉴스들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제가 말했죠. 막 이렇게 뺏기기도 한다고요. 계약금 걸어놓고도 뺏기고 그거 얹어주고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개에 다 돌아다니는 땅들은 안 그러지만 제가 취급하는 물건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투자 경험이 많이 있는 부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투자 하루를 놓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말하면 1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1년을 놓친다고 하면 내가 1배의 수익률을 이 하루에 의해서 놓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전문가로서 투자가 때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최고의 입지에 최상의 입지에 내 조건에 맞는 땅인데 그 타이밍이 맞춰지면 대박이 나는 거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대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수많은 능력자들이 왜 유명해지지 못하냐, 그거는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이 때는 소액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조건에 이 돈으로 단독 필지에 단독 소유 등기가 날 수 있고 그 분석의 원리 분석해서 최고의 최상의 입지, 상가와 주거와 업무가 밀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망설이시면 안 돼요. 서류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중개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참 이해는 가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그 땅을 그 가격을 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얘기하고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단은 해방을 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그 기준과 분별력을 가져야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들이 주관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얘기 드려요. 개발지 토지 투자는요, 현도시 개발 관점으로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개발지에 맞는, 그리고 개발지 성공 투자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